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에서는요, 운동은 물론 가벼운 일상생활까지 좀 불편하게 만드는 무릎 통증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실 분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김태훈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무릎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릎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무릎 관절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무릎 관절은 그만큼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관절이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 축구나 야구 이런 걸로 다치게 되고 장년이 돼서는 골프나 등산으로 인해서도 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무릎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어디보다도 가장 많은 빈도로 생기는 관절인데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부위보다 똑같은 관절염이 왔을 때도 통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릎 관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나이가 드시면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요즘은 좀 젊은 분들도 이런 통증을 호소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무릎을 다친 환자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무릎 관절은 그 자체가 불안정한 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무릎에 좋지 않은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고요.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레저나 스포츠 활동 등으로 인한 부상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의 발달이나 생활 환경의 개선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고 그와 더불어 관절염 환자도 같이 느는 추세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무릎은 하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중을 받아서 많은 부위를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기능 한번 알아볼까요? 네. 무릎은 하지의 딱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다른 부위에 비해서 손상받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건 이제 무릎 엑스레이는 흔히들 이제 보셨을 텐데 무릎은 크게 대퇴골 그리고 경골 그리고 무릎 앞을 덮고 있는 슬개골로 이루어져 있고 관절은 뼈와 뼈가 닿는 걸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대퇴와 슬개 관절 이루고 있는 대퇴 슬개 관절이 있고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고 있는 대퇴 경골 관절 이렇게 두 개의 관절이 무릎의 중요한 관절입니다. 네, 무릎의 이 두 개 중요한 관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서 또 무릎 질환 환자가 많은 이유로 불안전한 골 구조를 이유로 좀 들어주셨거든요. 왜 무릎 관절이 좀 불안정한 건가요? 다른 관절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반뼈에 있는 비구라는 그런 그릇 모양의 뼈 안에 대퇴골의 골두가 쏙 들어가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앤 소켓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 매우 안정적이고 관절이 빠지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무릎 관절 같은 경우 볼온 테이블이라고 해서 네. 평평한 테이블 위에 공이 얹어져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골, 밑에 있는 경골이 테이블에 해당되고 위에 대퇴골이 공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공은 언제든지 굴러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골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서 주위에 인대, 연골판, 근육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불완전한 골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사진과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그런데 무릎 관절 건강이 아무래도 좀 생활 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동양 문화권에서는 서양 문화권과 다르게 바닥 생활을 한다거나 재래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다거나 아니면 양반 자세로 앉는 그런 생활 습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의자 생활, 침대 생활을 하면서 무릎을 많이 안 굽히고 생활을 하는데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무릎을 많이 굽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일반 서 있을 때에 비해서 6배에서 15배까지도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우리나라 분들한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이 동양 그 생활 습관에서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릎 관절염 중에서도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겠죠? 저희 또 설명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은 뭐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화농성 관절염, 통풍 등 여러 가지 관절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관절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뼈를 싸고 있는 하얀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요. 뼈에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아프지 않은 이유는 이 하얀 연골이 뼈를 싸고 있기 때문에 뼈가 닿지 않아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 하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골이 노화가 되고 마모가 되면서 걸을 때 뼈와 뼈가 닿게 되면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뼈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 연골 손상뿐만 아니라 뼈에도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무릎의 통증, 또 더 진행하면 관절의 변형이나 이로 인한 무릎 기능의 소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진과 함께 만나보니까 그 퇴행성 관절염 참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좀 동반하게 될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고요. 두 번째는 붓는 거고, 세 번째는 다리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네. 통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환자분들에 따라서 관절염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호소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걸을 때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 어떤 분은 깜짝깜짝 놀라고 무릎 안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네. 하십니다. 이렇게 관절염의 진행 정도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두 네. 번째로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시면 무릎이 붓는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실제로는 관절 안에 이제 물이 차는 겁니다. 이 관절의 물은 관절염으로 인한 연골 조각이나 아니면 자라난 뼈가 자극한다거나 이런 연골판의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 활액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막이 거기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활액막이 자극을 받게 되면 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는 원인은 이런 무릎 자체 내에서 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활액막으로 인해서 물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제 관절염이 더 진행하게 되면 주위에서 가끔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무릎이 점점 오다리 모양으로 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되고요. 또 관절염 초기나 조금 진행했을 때는 무릎을 다 못 펴고 걷는 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다리 모양의 변형이나 무릎이 덜 펴지는 이런 변형도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퇴행성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 방사선 퇴행성 관절염일 때에는 관절과 건강한 관절은 그 엑스레이 사진으로 좀 확연하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네. 네. 엑스레이 소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게 정상 무릎의 소견이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관절염이 많이 진행해서 말기까지 진행한 관절염의 소견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것이 네. 무릎 관절염은 대부분 무릎의 내측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뭐 물론 바깥쪽이나 무릎 앞쪽으로 생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무릎 내측의 관절염입니다. 정상에서 보면은 경골과 대퇴골 사이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골은 엑스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뼈만 보이고 연골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관절염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점점 연골이 얇아지면
뼈와 뼈 사이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결국은 뼈가 이렇게 맞닿은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뼈가 계속 부딪히다 보면 뼈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보이는 뼈 자란 뼈를 골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절 간격이 이렇게 내측만 좁아지게 되면 다리의 모양은 똑바른 일자다리에서 점점 오다리로 내반 변형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저렇게 엑스레이 사진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험하는 관절염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승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세대입니다. 67세시고요. 예. 네, 어떤 증상으로 또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이래 갑자기 걷다가 보면은 네. 어떤데 이래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마냥 따갑고 네. 아프면서 갑자기 다리가 저려서 무릎이 저려서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병원은 가보셨나요? 병원에는 가본 지는 오래됐는데요. 네네. 사이로서는 병원에는 안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좀 불편함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불편함이 좀 많으셨을 것 예, 같죠? 좀 예.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화 주신 분 지금 무릎 통증이 시작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게 좀 계속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예, 지금 어떤 길을 걷다가 보면은 갑자기 네. 따갑고 아프고 저리면서 이 걸음을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증상이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루에 이렇게 건너뛸 때도 있고 뭐 며칠 있다가 예, 이렇게 예. 아플 때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예. 갑자기 이 걸음을 이렇게 다리가 탁 젖히는 상황이 되면서 네네. 예, 걷기가 그렇게 불편해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증상은요, 대부분 이제 관절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연골 전체가 다 닳아 있는 게 아니라 연골의 특정 일부분만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연골이 닿는 자세를 할 때만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연골판이라고 있는데요. 그 연골이 찢어져서 무릎 사이에 걸리는 경우도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관절염이 초기거나 아니면 연골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병원을 한번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I 같은 연골을 볼 수 있는 검사를 좀 시행해서 이건 초기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상담 좀 나눠보니까 예상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빠른 시간 내에 내원을 하셔서 연골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케어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저희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원장과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리 모양도 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인가요? 저희 자세하게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네. 진행하게 되면은 다리의 변형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정상 사람의 다리 모양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부분의 다리의 모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 무릎의 내측의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서 발목을 붙였는데도 무릎과 무릎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관절이 내반 변형이 생기게 되면 무릎 내측으로 가해지는 압력, 하중은 변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요.
이쪽 하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골은 더 손상되고 관절의 변형은 더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치료법 중에 이게 이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관절염의 진행과 네. 무릎의 변형은 서로 상호 관계로 점점 악순환이 오게 되고요. 환자분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기능에도 점점 소실이 오게 됩니다. 네, 걷는데도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렇게 사진과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을 부르는 위험 인자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시죠. 예. 네. 먼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렇죠.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 인자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비만입니다. 우리가 보통 체중이 늘면 늘수록 체중이 한 1kg 늘 때마다 무릎에는 3kg 이상의 하중이 더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만은 관절염 발생의 원인도 되고 관절염을 진행시키는 촉진시키는 원인도 되고 또한 똑같은 관절염이 있을 때도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비만은 관절염의 모든 범위에 있어서 다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젊어서 스포츠 손상이나 아니면 다치시면서 아니면은 등산이나 골프하면서 작은 손상이 자주 반복되면 관절이 손상되게 되는데요. 이런 관절의 손상은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똑같이 관절염이 생겨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저희가 보통 임상에서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10분 중에 8, 9분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성 자체도 관절염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위험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 이렇듯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6677-0012번입니다.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죄송한데요. TV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5세예요. 55세시고요. 네, 어떤 증상으로 좀 불편함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옛날 한 5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네네. 그 뒤로부터 다리 안쪽에 근육이 안 붙어. 안 붙고 요새는 좀 걷고나마 네. 무릎 뒤쪽이 아파와. 네네. 거기부터 아프고 발바닥하고 이쪽 아파와. 네, 그 좀, 심할 때는 무릎 뒤쪽이 아파가지고 네. 아예 걷지를 못하는 건데. 그 정도로 심하시군요. 네, 좀 불편함이 많으셔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러는 거 좀 알고 싶어. 근육이 네. 안 붙으니까 안 붙고 어떤 이거 수술을 아파하니까 받으셨는지 좀 계속 여쭤볼 수 아프다. 있을까요? 환자분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시청. 어떤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연골 정리매지. 연골 정리를 했다고 들으셨다고요? 예. 예. 관절 내시경을 하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술 받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5년 됐어요. 5년이요? 예. 예. 그러면 무릎 지금 불편하신 거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게 또 아팠다가 안 아팠다 그래. 계속 아픈 예. 것도 아니고 한 번 아팠다가 한 이틀 아팠다가 네네. 안 아파요. 안 아팠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좀 아파오고 반복해서 주로 나와요. 무릎 뒤쪽이 당기시는 증상이신가요? 당기는 건 아니고 그냥 아파요. 못 걸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무릎 뒤쪽이 아프신 겁니까? 예. 무릎 굽히는 건 끝까지 다 굽혀지시고요. 그런 거하고 아무 영향 없고요. 예. 이제 무릎 통증 중에 이제 무릎 뒤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가장 큰 원인은 무릎 뒤쪽 힘줄의 염증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무릎 연골판이
뒤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예. 전에 하셨던 수술도 아마 연골판 파열 때문에 수술하셨을 텐데요. 예. 그게 다시 파열됐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술하시고서 관절염이 조금 진행돼서 무릎이 덜 펴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다 안 펴지시면 무릎 뒤쪽으로 항상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예.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다니까 네네. 그쪽에는 아예 근육이 안 붙어. 근육이 계속 빠지고 나오고 있어. 네네. 아마 통증이 노동해도 예. 양쪽 다리를 얻어 양쪽은 한쪽은 붙는데 네네. 한쪽은 아예 수술한 쪽은 안 붙어. 살이 근육이 없어진다 아까. 네네. 다리가 지금 내가 육안으로 봐도 한 2cm 정도 굵기가 얇다. 네? 2cm 정도 어떠시다고요? 굵기가 얇아 얘. 예. 근육이 안 붙다고 근육이 빠지고 나고 없다 보니까 근육이 없는 거 자체가 무릎 통증 원인이실 수도 있는데요. 예. 통증이 몇 년씩 오래 되시면요. 그쪽 무릎을 무의식적으로 안 쓰시기 때문에 예. 무릎 통증 때문에 근육이 얇아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게 해결되면 근육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실 수 있는데요. 근육 자체가 뭐 무릎 수술이나 무릎 원인으로 바로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릎 아프신 게 오래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릎 근력이 좀 약화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판 손상이거나 무릎이 덜 펴지시거나 아니면 힘줄 염증인데요. 그 세 가지는 이제 저희가 직접 환자분을 진료를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본인이 병원을 직접 내원하셨어요.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원인, 증상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가까운 내원에 가셔서 꼭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담까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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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8이요. 48이시고요. 네. 네. 어떤 좀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지방에서 잠깐 검사를 받았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줄기세포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네네. 검사를 받아보니까 줄기세포 늘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그 통증이 제가 무릎 통증이 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그 슬개골 밑에 지방이 이렇게 많이 끼었대요. 네. 그래서 압박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꼭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이 부분이 또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수술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상담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주로 무릎 앞쪽에 있으신가요? 네, 무릎 예. 앞쪽인데 예. 어느 날 걷다가 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이 좀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까?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 느낌은. 근데 저도 모르게 주저앉거든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계단 오르실 때는 증상이 어떠십니까? 계단 오르내리실 때 오르내릴 때 내려갈 때 좀 힘들어요. 보시고요. 이제 환자분 연령대에 그 증상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원인은 연골 연화증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연골이 진짜 손상이 있고 떨어져 나간 경우는 좀 드문데요. 아까 그 지방층 말씀하시는 경우는 되게 수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골 연화증도 그렇고 지방층이 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수술이 아니고 약물 치료나 대개는 이제 주사요법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MRI 상태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그 정도 증상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수술은 예. 안 해도 되고 그 네네.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개는 비수술적 치료, 보조적 치료로 그 증상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 그러면 증상, 어떤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혹시 연골 연화증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생활 습관을 교정하신다거나 뭐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운동요법, 그 증상을 좀 가라앉는 약물요법 이런 것들 비술적 요법을 병행해서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MRI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답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하여튼 비술적 요법으로 90% 이상은 대부분 다 좋아지는 증상들입니다.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 아주 드문 경우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비술적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송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증상은 알지 못하지만 말씀 주신 증상을 토대로는 비술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역시나 내원을 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태현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다를 것 같지만 자세하게 또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뭐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초기에는 이제 큰 불편함이 없는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아니면 양반 자세로 오래 있다가 식당에서 일어날 때 그럴 때 통증을 일시적으로 호소하시는 경우가 관절염 초기의 증상입니다. 이럴 때는 예방을 위한 뭐 운동요법이나 생활 습관의 교정 정도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요. 더 진행돼서 관절염의 증상이 거의 매일 있거나 일상생활에 조금씩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초기에서 시행하던 비술적 요법과 더불어 이제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제 약물요법으로도 잘 듣지 않거나 약물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중등도 관절염에서도 수술적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관절염이 점점 진행해서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또 밤에도 아플 정도가 되고 약이나 주사로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증상 중에 중등도 증상에서는 약물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약을 좀 오래 복용을 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일까요? 보통 이제 관절염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치료가 네. 약물 치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데요.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우리가 소염진통제라고도 하는데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것이 이제 위장관계 장애입니다. 네네. 그래서 약 드시고서도 속이 더부룩하다, 속이 쓰리다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약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서 위장관 출혈이라는 조금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약을 드시고서 얼굴이 붓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에서나 마찬가지지만 과민성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는 이 관절염 약이 심혈관계에도 조금 악영향을 미쳐서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관절염 약을 복용하실 때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된 바에 따르면은 100만 명당 사망의 위험성이 82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는 관절염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위험한 경우가 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약물 치료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주사 치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 치료 방법에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가장 흔히 치료하는 것이 네. 연골 주사라는 겁니다. 연골 주사는 하이알유론산이라고 하는 연골 성분을 무릎 안에 주입하는 건데요. 이렇게 관절 안에다가 연골 성분을 주입하게 되면 통증도 완화시키고 염증도 일부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무릎 안을 부드럽게 윤활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연골 주사가 관절염 진행을 억제하거나 또는 손상된 연골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관절염을 치료한다기보다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도
100명 주사를 맞으면 2에서 4% 정도에서는 네. 열감이 있다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관절염 증상이 너무나도 심해진다면 역시나 수술적인 방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의 소견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연골 손상, 연골의 마모가 가장 주 원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세 골절술이나 골연골 이식술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기세포 시술, 이런 것들이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릎의 관절염이 시작되게 되면은 무릎의 변형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교정하는 근위경골 절골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인공관절 치환술, 이거는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했을 때 다른 치료에 반응 안 했을 때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네, 수술적 치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요, 관절염 수술 치료 중에서도 연골 재생술 어떤 때 좀 시행이 될까요? 연골 재생술은 관절염이 작은 범위에 국한된 경우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작은 관절의 손상 같은 경우는 미세 골절술이라고 손상된 연골 부위에다가 작은 상처를 내서 그쪽으로 줄기세포가 흘러나오게 해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가골연골 이식술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우리 무릎에 건강한 연골 중에 사용하지 않는 가장자리 연골과 뼈를 떼어내어서 연골의 손상된 부위에다가 이식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치료는 여러 종류의 신체적으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를 연골 손상 부위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고 그걸 이식하여서 연골을 다시 만드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 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좀 한번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분은요, 저희가 만나볼 분 자가골연골 이식술을 받기 전에는 좀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5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왼쪽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연골이 크게 결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위 연골은 비교적 건강하고 2 곱하기 2cm 정도의 커다란 연골 결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위 연골은 비교적 건강하였기 때문에 주위의 건강한 연골의 일부를 떼어서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하는 과정이고요. 아래 보이는 게 연골 이식이 끝난 소견입니다. 이와 같이 골 연골 이식을 하게 되면요, 왼쪽 MRI에서 보시다시피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연골인데요. 요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골 연골 이식을 시행하였고요.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연골과 뼈가 함께 이식되어서 잘 안착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골 연골을 이식하시고 6주 정도 목발 보행 이후에 걷기 시작하시면 요 손상된 연골 부분이 잘 회복되어서 통증 없이 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골 재생술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이 수술은 또 시행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네. 다리는 O자형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다리가 O자형으로 변형된 다리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릎 안쪽에 관절의 하중이 증가되게 되고 무릎 내측의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좌측과 같은 O자형 다리를 오른쪽과 같은 네. X자형 다리로 교정함으로써 무게 하중이 관절의 내측이 아니라 약간 외측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측의 건강한 연골을 통해서 걷기 때문에 걸을 때 통증은 많이 호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측 관절의 경우는 연골 재생술을 동반함으로써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자기 관절을 비교적 살리는 방법이고 무릎 관절이 내측에만 손상되어 있는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시술되며 그 다음에 연골 재생술 동반함으로써 연골을 다시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치료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만나볼까요? 네. 63세 여자 네. 환자분이시고요. 관절경 소견입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무릎 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절경을 시행하는데요. 근위경골 절골술의 경우는 무릎 내측의 경우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될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 보이는 연골판도 파열이 되어가지고 퇴행성 변화를 다 찢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무릎 바깥쪽 연골 같은 경우는 연골도 연골판도 모두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무릎 안쪽은 관절염이 와 있고 무릎 바깥쪽은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는 환자는 이제 보시다시피 네. 무릎 오다리인 무릎을 경골 부위에다가 절골을 가해서 안쪽을 벌립니다. 이렇게 벌린 다음에 내 고정물로 무릎을 고정함으로써 무릎 모양을 오다리에서 X자다리로 바꿈으로 무릎 통증도 호전되고 그다음에 내측에 손상된 연골도 다시 재생하는 그런 효과를 가졌고 이분은 3주 정도 목발 짚은 후에 다시 보행을 하셔서 통증 없이 잘 걸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렇게 무릎 통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0너이래요. 네, 64세시고요. 네, 무릎이 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계단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냥 아팠어요. 네. 이제 한쪽이가, 왼쪽이가. 네. 예. 그 증상으로 인해서 뭐 병원을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 MRI 뭐 그런 거 다 해봤어요. 네. 좋다는 거요. 근데 증상이 없다 해요. 아, 증상이 없다고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바로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데 불편하신데 병원을 찾으시니까 증상이 없다고 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평지를 걸으실 때는 통증이 없으십니까? 예, 평소에는 별로 그 아픈 건 모르겠는데, 네네. 그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부터는 어깨 그 엉덩이 살, 허벅지 살 다 얇아졌어요. 예. 무릎 통증이 주로 무릎 앞쪽에 있으신가요? 무릎 예, 그 아래하고 앞쪽으로. 예, 예. 지금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무릎 관절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예. 슬개 대퇴 관절이라고 무릎 앞쪽의 관절 그 부분에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지에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데 계단 오르내릴 때만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MRI에서는 큰 손상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개는 무릎 앞쪽에 슬개 대퇴 관절의 관절염 증상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신다거나 쪼그려 앉아 일하신다거나 양반 자세를 하신다거나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평지를 많이 걷는 운동을 하시고 연골 주사를 맞으시는 그 정도 치료로도 많이 호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 개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주사 치료법도 괜찮을 것 같다 추천을 주셨어요. 꼭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4세요. 74세시고요. 예, 무릎이 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무릎이요, 3개월 전쯤부터 네. 이거 붓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뒤로도 땡기고 이래가 병원을 한 4군데쯤 다녔는데 주사도 맞고 연골 주사도 맞고 또 물도 빼고 그렇게 했는데 네. 아무 효과가 없고 약물 치료도 해도 효과가 없고 그래가지고
한 5일 전에 저 울산 대학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네. 무릎 뭐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면서 약물 치료를 한 2주 해보자면서 약을 2주를 주면서 27일 날 또 오라면서 그랬는데 하나도 지금 차도가 없으세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MRI를 찍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걸으면은 불편해서 걷지를 못해요. 그러셨군요. 전화 잘 무릎도 주셨습니다. 붓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개월 전에 통증이 갑자기 시작했습니까? 예, 갑자기 다리가 땡기고 아프더니 네네. 무릎 뒤쪽으로 당기셨나요? 예, 당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거 장경이도 많이 아프고요. 예. 그 3개월 전에 갑자기 아프셨을 때 무릎 굽히기가 힘드셨습니까? 무릎 굽히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힘들지는 별로 않고요. 예, 예.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통증이 갑자기 시작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무릎 안에 연골판에 뒤쪽 부분, 기저부가 갑자기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안에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네. 대개는 주사 맞고 약 드시고 보존적 치료를 하시면 한 3개월 안에 10분 중에 9분은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네. 대부분 좋아지시는데 그중에 일부 10분 중에 한두 분 같은 경우는 그 찢어진 연골이 무릎 안에서 계속 자극하고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MRI를 찍으면은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증상이 만약 호전 안 되시고 계속 그러시다면 그 찢어진 연골을 내시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듬어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관절염 증상은 아니고요. 아마 안에 연골판이 파열돼서 그게 걸려서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셔서 무릎을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MRI를 찍어야 됩니까? 예, 제 생각에는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병원 다시 가셔서 자세하게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태용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연골 재생술,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볼 추술적 치료는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먼저 좀 일부분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부분 치환술부터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근위경골 치환술, 근위경골 절골술과 같이 네. 비교적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무릎의 일부에만 관절염이 왔을 경우에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릎의 내측에 주로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요. 무릎 외측이나 무릎 앞쪽의 연골은 그대로 둔 채 손상된 내측에 대해서만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무릎을 대부분은 살리고 손상된 부분만 교체하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전 치환술에 비해서는 수출혈이나 통증이 매우 적고 피부 절개도 작고 재활이나 생활 복귀가 빠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해당되는 관절에만 손상이 있는 분들에서만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관절염 환자한테 시행할 수는 없고 젊은 관절염 환자 중에 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이번에는 저희 또 사례와 함께 만나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수술 전과 후의 경과를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걸을 때마다 무릎 내측에 시큰거리는 통증을 호소하셨고요. 무릎에 큰 변형은 없고 무릎도 다 펴지시고 다 구부러지셨던 분이십니다. MRI 소견을 보면은 외측과 다르게 연골판도 흔적이 보이지가 않고요. 연골도 다 닳아가지고 연골과 연골판이 있어야 될 부분이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은 내측에 뼈와 뼈가 닿아가지고 연골과 연골판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고 다른 부분의 연골이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네.
내측에 대해서만 부분 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부분 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근위경골 절골술과 다르게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걷고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만족도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나 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르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무릎 관절 전부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우리가 보통 관절 수술이라고 하는데 결국 인공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뼈가 닿아서 아픈 거기 때문에 우리 무릎에 있는 연골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관절에 맞게 뼈를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된 관절과 플라스틱으로 된 관절을 무릎 안에 삽입해서 뼈와 뼈가 닿지 않아서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현재로서 정형외과 수술로서 높은 성공률과 환자분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고요. 환자분 통증도 많이 감소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경우에는요.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좀 눈에 띄는 증상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될까요? 네,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증도 줄여줄 뿐더러 무릎의 변형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네. 사진에다 보시피 수술 전에는 O자형으로 변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 후 다리도 똑바로 11자형으로 되어 있고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뼈와 뼈가 닿아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요. 관절 수술을 받은 후 보시다시피 뼈와 뼈가 그 사이에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걷거나 움직이시는데도 큰 장애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도와주시죠. 네, 최근에 치료했던 73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쪽 무릎에 내반 변형이 있고요. 내측과 외측 연골이 모두 닳아서 보행 시 많은 통증을 호소하셨고요. 무릎도 한 110도 정도까지밖에 안 굽혀졌습니다. 옆에서 본 엑스레이에서도 무릎 앞에 슬개 대퇴 관절에도 관절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다리 전체를 찍은 사진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무릎이 O자형으로 내반 변형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환자분한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양쪽 무릎에 변형이 교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이제 걷고 재활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술도 사실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이 재활 치료도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재활 치료까지 좀 끝내고 보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수술하고 나면은 무릎에 붓기가 있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도록 냉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면은 무릎 관절 운동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개 2주간에 걸쳐서 120도 이상 굽혀서 2주 후에 퇴원하실 때는 무릎 관절 운동에 장애가 없도록 합니다. 또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근력이 많이 약화되시는데요. 보는 것처럼 네. 이제 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함으로써 환자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 2주째 보행하시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대개 퇴원하실 때쯤이면은 가벼운 지팡이 드시거나 아니면 안 짚고서도 저 정도 보행이 가능하신 상태로 퇴원하시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상과 함께 저희 무릎 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역시나 부작용이 좀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태훈 원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